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채권 포럼의 사회를 맡은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입니다. 저희 번의 채권부는 백신 보급과 재정 및 통화 완화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하반기 국내외 채권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채권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삼성증권 박태근 수석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증권 글로벌 채권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수석 연구원인 박태근입니다. 오늘 글로벌 채권 투자 전략이라는 세미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팬데믹 오버슈팅 리스크에 맞서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비상적인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나 이런 부분, 펀더멘털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대는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작년에 초저금리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였던 채권 시장이 최근에는 역으로 금리 상승의 역풍을 맞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 환경과 또는 각 섹터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채권 투자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30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 파트는 3고요. 간단히 전체 시장 환경을 리뷰해보고 그다음에 섹터 전망, 그다음에 채권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리뷰 차원에서 여전히 국내 금리가 최근 오르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수익률을 높게 추구하는 서치포 일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초에 글로벌리 모든 금리가 상승하면서 모든 채권, 모든 섹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지만 특히 이제 한국 채권의 수익률 마이너스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 최근 1년, 2년, 3년 동안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 역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채권 시장의 성과보다 해외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한 기대, 또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면별로 해외 채권 투자를 블룸버그 인덱스 기준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이제 최근 3월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빨간 거는 이제 가장 그해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파트고요. 밑에 이제 환율 부분에는 지금 달러가 강세였던 부분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원화 채권 수익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통화 완화기,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 때는 보통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서 소위 이제 고수익 크레딧 채권의 성과가 좋았고요. 그러한 그림에서는 보통 달러 가치가 순차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통화가 긴축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갔을 때는 달러가 순차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크레딧 채권보다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우량 회사채라든가 중장기 국채 중심으로 투자 수익률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 11년, 18년 이런 위기 시점 상황 때마다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기는 역시 미 국채가 수익률을 압도했고요. 반면에 2016년, 17년 경제 복세가 한창 오르면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때는 역시 신흥국 통화 채권이 가장 리스크 오프 채권에서 수익률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럽 쪽의 채권인데요. 여기 인덱스 기준은 유럽 투자 등급 채권과 하이힐드가 있습니다. 유럽 채권들은 어떻게 보면 낮은 일드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골고루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게 플러스 유지하는 것은 유일하게 유럽 하이힐드 채권이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 기조와의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는 유럽의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특히 이제 유럽의 저성장, 저금리와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은 투자 등급과 하이힐드가 수혜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이 저금리인 반면에 환해주 기준으로 수익률에서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유럽은 전체적인 환율과 금리 측면에서는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현재 달러 강세기에는 안전자산, 달러 약세기에는 전반적으로 크레딧 채권, 해외 채권이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리뷰 차원에서 채권만 하시는 분, 또 채권과 주식을 같이 하시는 분, 또는 단기로 할 것이냐 장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주식과의 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위에 이제 4가지 정도는 채권이 주식 대비 유리한 시기, 흔히 말해서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성과가 좋은 채권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식이 좋을 때, 주식이 좋을 때도 채권이 성과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계열가 되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미국 주식시장과 아시다시피 70%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들을 볼 수 있겠죠. 역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이힐드 채권을 너무 넣을 필요가 없고 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하이힐드 채권을 상대적 비중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수익률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통상 우리가 어떤 금리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하지 않고 어떤 금리가 일정 수준 올랐을 때 이자 수익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의 균형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라든가 신흥국으로 말하면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이나 로컬 표시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재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각 영역별 채권을 어떠한 포트폴리오 또 주식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채권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심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경기 전망 흐름과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별 코비드 접종 흐름을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50% 이상의 집단 면역이 빠르면 2분기 후반에서 3분기 사이 그래서 100%에 가깝게 나타날 나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로 보면 유럽 쪽에 재봉쇄가 시작되면서 혹시 이거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백신 공급 물량은 상당히 충분하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크지 않다면 점진적으로 또는 빠르게 상당히 많은 집단 면역 도달 가능성이 있다 보겠습니다. 집단 면역이 도달하면 당연히 경기 회복수는 좀 더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이제 이연됐던 소비 수요가 폭발하면서 2, 3분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채권 시장도 또 하나의 리스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했지만 가장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죠. 현재는 뭐 연준은 작년에 소위 말하는 QE3, 4부터 해가지고 계속 무제한의 국채 매입을 꾸준히 하면서 월 일정 수준의 국채와 MBS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그 금융 여건은 상당히 아직은 완화적이고요. 보통 이제 긴축적으로 돌아섰을 때 채권 시장의 충격이나 주식 시장의 충격이 우려서기 때문에 같이 이제 완화 정책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완화적인 여건이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완화적인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목표는 역시 고용 회복입니다.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시기가 내년 말까지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의 완화 기조는 고용 회복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완화 기조의 또 다른 산물이 사실은 리플레이션 여건이죠. 물가를 꾸준히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리플레이션 여건의 대명사는 달러 약세, 유가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갔을 때 경기라든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는 게 순환적인 사이클에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의 관심은 이제 연초부터 이어졌던 이렇게 급격한 상승 사이클이 언제쯤 잠잠해지느냐가 문제인데 다들 좀 어느 정도 계산해 보셨겠지만 6월부터 이제 이런 기저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모든 시장이 과연 6월 이후의 상황이 어떠한 진짜의 모습인가 이게 이제 금리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대비 역대급의 재정정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은 1.9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3조 달러의 추가 인프라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수급 부담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서 달러의 약세와 신흥국 통화가치 회복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명목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국 각국의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정 수지를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한다는 이슈가 있지만은 현재는 어쨌든 재정 정책의 순기능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주목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위험 요인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늘 이제 주제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림은 이렇게 한번 팩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외국계 캐피탈 그룹에 있는 자료를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앞으로의 5년 약간 다를 것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부담하고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과거 10년에는 사실은 디플레 요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뭐 부채 부담, 양극화,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우려를 많이 했었죠. 이런 요인들이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통화 공급이 무제한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하고 소위 말해서 반세계화, 제조업 봉국회기, 흔히 말하는 이제 자국에서 생산해서 높은 고비용을 나타내는 이제 리쇼링이라는 이슈가 미중 갈등과 더불어서 각국이 결국은 각자 도생 내에서 높은 생산 비용, 경우에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짧게 될지. 다 아시다시피 최근 10년 동안은 신흥국, 특히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인건비와 생산 요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낮은 물가에 기여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미중 간, 미러 간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흔들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만약에 이런 제조업 봉국회기라든가 반세화가 추세를 갖고 지속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부연할 수 있는 것은 고령화 변수인데요. 흔히 이제 고령화 변수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금리 하향에도 우용적이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줄여는 디플레 압력으로 생각했었죠. 앞으로의 세월은 어떨 거냐? 고령화가 집중적으로 되면 아무래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고임금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반세계화로 이민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쪽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과거 일방적인 물가 하향 요인, 디플레 요인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볼지 좀 봐야 된다. 굉장히 중립적이다,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저희 채권 시장 입장에서 다 관심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된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본적인 역풍입니다. 채권 투자에 어쨌든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경기가 회복되는 만큼 또 일시적인 고용에 대한 부분, 일시적인 공급 요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중심의 이런 흐름, 세계적인 흐름이 과연 앞으로 2, 3년 어떻게 되느냐 모두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